보기에는 귀엽게만 했던 캐릭터들이 무시무시한 괴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미피의 탄생설화. 미피의 입은 항상 X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느질로 꿰맨 것 같은 모습이죠. 이 때문에 미피의 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괴담이 떠돌았는데요. 그 중에는 미피의 탄생설화와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가가는 게 서툴렀던 나타샤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소극적이었던 그녀는 동급생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화조차 내지 못했는데요. 그런 그녀의 반응이 재밌었던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나타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은 이내 폭력으로 이어졌죠. 나타샤는 무척 괴로웠지만 아무한테도 자신의 아픔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죠. 그날도 나타샤는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홀로 울고 있었는데요. 왜 나만 아프고 힘든 거지? 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토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타샤는 갑자기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저 토끼는 뭔데 울고 있는 거지? 짜증나게. 당장이라도 저 울음소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나타샤는 교실로 돌아와 스테이플러를 챙겼습니다. 그리곤 곧장 토끼 사육장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하니 한 토끼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타샤는 토끼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갑자기 귀를 잡더니 스테이플러로 토끼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토끼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타샤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스테이플러로 입이 막힌 토끼가 나타났던 것인데요. 그 토끼는 막힌 입을 열려는 듯 힘겹게 입 주위를 꾸물거렸고 잠시 후 툭툭 소리와 함께 입에 박혀있던 침들이 뜯어졌습니다. 그 순간 토끼는 나타샤를 향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입안은 뾰족뾰족한 이빨들이 솟아있었고 입가는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기괴한 모습을 한 토끼는 나타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타샤, 내게 끔찍한 저주를 내릴 거야. 이 말을 들은 나타샤는 깜짝 놀라 잠에서 바로 깨어났습니다. 꿈이라 다행이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입 쪽에서 뭔가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는데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간 나타샤는 거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입이 스테이플러로 꿰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타샤의 몸집이 점차 작아지더니 토끼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입이 X자가 된 미피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토끼는 소리내면서 울지 않는다는 사실. 2.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곰돌이 푸. 1926년에 출간된 위니 더 푸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곰돌이 푸. 그런데 작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사랑스러운 곰돌이 푸와 명랑한 호랑이 티거는 ADHD를 앓는 사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먼저 푸는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티거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이는 ADHD를 앓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중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어두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당나귀 이오르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기 돼지 피글렛은 겁이 많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이는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전해지죠. 작중 등장하는 크리스토퍼 로빈은 원작에서 곰돌이 푸와 친구들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환각, 망상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곰돌이 푸 캐릭터들이 만들어진 시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곰돌이 푸의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 역시 전쟁에 참전했었는데요. 그가 목격한 전쟁의 실상은 매우 끔찍하고 참혹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그가 만든 캐릭터들이 전쟁 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했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3. 마이 멜로디가 두건을 쓰는 이유. 마이 멜로디는 항상 분홍빛 두건을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마이 멜로디가 두건을 쓰고 다니는 데에는 섬뜩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괴담이 떠돌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마이 멜로디가 어린 소녀였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마이 멜로디는 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삶을 보내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복했던 그녀의 삶이 망가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 멜로디가 잠시 심부름을 나간 사이 집에 강도가 들었던 것이죠. 그녀의 부모님은
부모님은 강도의 침입을 막기 위해 강렬히 저항했지만 도끼를 든 강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 둘은 강도가 휘두른 도끼에 크게 다치게 되었는데요. 마이 멜로디가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땐 이미 둘 다 목숨을 잃은 뒤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이 멜로디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엄마 아빠를 불러봐도 그들은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묵묵부답이었죠. 그녀의 눈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토막난 팔과 손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인형놀이를 즐겨했던 그녀는 팔이 없어서 부모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토막난 신체를 조립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티다란 장갑이 있으면 팔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손재주가 좋았던 그녀는 곧이어 아주 크고 긴 장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부모님의 팔은 붙지 않았고 당연히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장갑을 제대로 못 만든 걸까? 그녀는 장갑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껴보자는 생각에 팔을 쭉 뻗어 장갑을 끼려고 하던 그때 장갑이 돌연 머리에 붙어버렸습니다. 머리에 붙은 장갑은 아무리 힘을 줘도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마이 멜로디는 두건 같은 장갑을 머리에 계속 붙이고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장갑에 딸과 함께 있고 싶었던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